안녕하십니까. 레빗 MVP 2019 패밀리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접 엘보 패밀리 작성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엑셀에서 CSV 파일인 룩업 테이블을 작성하고 유형을 설정한 다음에 매개 변수와 테이블 값을 연계시키는 함수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함수는 바로 사이즈 룩업에 해당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호 작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시성 상세 표시를 설정한 다음에 프로젝트에서 로드에서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레빗을 통해서 모델링을 하고 도면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패밀리에서 기호를 작성하지 않으면 도면화에서 배관 부속의 기호들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패밀리를 작성하실 때 배관 부속의 기호 또는 밸브의 기호들이 제대로 표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패밀리에 기호를 삽입해야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기호를 작성하는데 기존의 패밀리 파일에서 기호를 작성해도 되지만 별도의 패밀리를 작성을 해서 기존의 엘보 패밀리의 로드에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호를 별도의 패밀리 파일로 작성을 하고 로드하여서 기호를 등록하는 장점은 반복되는 기호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 효용 가치가 있다 하겠습니다. 기호는 기존의 모델에서 작성해도 무방하지만 엘보의 기호는 복잡하여 별도의 패밀리로 만들어 패밀리 로드하여 기호를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기호 작성 시 나타나는 여러가지 에러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수정하기도 편리하기 때문이죠. 기호 패밀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패밀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파일 탭에서 새로 만들기 그리고 패밀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서 중간 정도 내려와서 미터법 일반 모델을 선택하고 열기 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엘보 폴더를 저장을 한 다음에 엘보 sym 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참조 평면 및 참조 선을 이용하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엘보 모델을 작성할 때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던 것처럼 그대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작성 탭에서 참조 평면을 선택하시고요. 간격 띄우기에서 152를 선택하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참조 평면을 선택한 다음에 임수 치수가 나타나면 클릭해서 영구 치수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간격 띄우기를 60으로 수정하고 이번에는 수직 참조 평면을 추가할 텐데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시 치수가 나타나면 역시 클릭해서 영구 치수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에 스케일을 1:5로 수정해 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작성 탭에서 참조 선을 선택한 다음에 패밀리의 삽입점인 이 중심에서 45도 선을 그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엘보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45도 선을 그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ESC 키를 2번 눌려서 명령을 종료한 다음에 정렬을 이용해서 구속시켜 보겠습니다. 참조선을 선택하고 탭키를 누르면 참조선의 끝부분이 선택되고요. 자, 구속하겠습니다. 역시 자, 구속이 끝났으면 명령을 종료하기 위해서 ESC 키를 2번 누르시면 되겠고요. 각도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각도 치수를 선택을 해서 다음과 같이 각도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패밀리 카테고리 및 매개 변수를 선택을 해서 배관 부속률을 선택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유형을 선택을 해서 매개 변수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새 매개 변수를 선택을 해서 대문자 ER을 주고 유형에 체크한 다음에 그대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152를 입력을 할 거고요. 새 매개 변수를 다시 선택을 해서 EC를 입력을 한 상태 그대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 매개 변수를 선택해서 이번에는 ANG를 선택을 하고요. 매개 변수 유형을 각도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새 매개 변수를 선택을 해서 SYM이라고 입력하고요.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ANG에는 45도를 입력을 해 주시고요. EC 부분에는 수식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ER 곱하기 탄젠트 앵글의 나누기 2 하시면 되겠습니다.
SYM에는 100mm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패밀리 유형을 작성을 하였으면 적용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수에 레이블을 등록을 하는데요. 먼저 반지름에 해당되는 150 부분을 선택을 해서 ER을 연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60 부분을 선택을 해서 EC를 연계를 시킬 거고요. 45도 각도를 연계시키겠습니다. 치수의 레이블을 연계시키게 되면 치수의 방향들이 조금씩 바뀌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배관 기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배관 기호를 작성하기 위해서 작성 탭으로 이동하시고요. 작성 탭에서 모델 선을 이용을 합니다. 패밀리에서 선을 그릴 수 있는 명령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석 탭에서 기호선을 이용을 해서 심볼을 작성하여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석의 기호선은 3D 뷰에서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배관의 피팅류의 부속들은 기호선이 아닌 작성 탭에서 모델선을 이용을 해서 기호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모델선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기 패널에서 중간 끝호 부분을 선택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호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반드시 ESC 키를 두 번 눌려서 명령을 종료하신 다음에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구속을 시켜 주겠습니다. ESC 키를 눌려서 명령을 종료하신 다음에 모델선 호를 선택하신 다음 옵션 바에 중심 유지라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중심 유지라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쪽 부분에 중심이 유지가 되면서 호의 반지름과 상관없이 중심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 다양한 변수를 수정하는 와중에 중심 부분이 흐트러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호를 입력을 하였으면 지난 시간에 모델링 할 때 수액호에 중심 마크 보기를 나타내어서 구속하였던 것처럼 이 부분에도 중심 마크 보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정렬을 이용을 해서 구속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ESC키를 클릭하시는데 호의 중심 마크를 정렬시킬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러분들께서 처음으로 이 호를 만들 때 나타나는 구속점을 명령 종료 없이 그냥 선택하게 되면 너무 과도하게 구속이 되어지므로 나중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를 처음 생성했을 때 나타나는 구속 아이콘을 선택하지 마시고 반드시 명령을 종료한 다음에 정렬을 이용해서 구속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중심 마크를 구속하였으면 다시 호를 선택을 한 다음에 나타나는 임시 치수 부분에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영구 치수로 바꾸어 줍니다. 자, 각도 부분은 역시 레이블을 각도로 변경해 주시고요. 반지름 부분도 역시 반지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패밀리 유형을 선택을 해서 각도를 90도로 바꿔 볼 거고요. 다시 패밀리 유형을 선택을 해서 45도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델선의 호가 에러가 발생된다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다시 작성 탭을 선택을 하셔서 모델 선을 클릭하신 다음에 대각선 참조 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선을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왼쪽 부분에도 다음처럼 선을 입력을 해 주시고 ESC키를 눌러서 명령을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렬 치수를 이용을 해서 치수를 입력을 해주게 되는데 선 모델 끝부분으로 마우스를 가져간 다음에 탭키를 입력을 하시면 모델 선의 끝부분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택하시고요. 중간 부분의 참조 평면을 선택하시고 모델 선의 끝부분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치수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EQ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도 탭키를 클릭하셔서 선의 끝을 지정한 다음에 참조 선 그리고 모델 선의 끝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EQ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선이 삐뚤어지는 것은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ESC키를 두 번 눌려서 명령을 종료하신 다음에 정렬키를 이용해서 이 부분은 참조 평면으로 구속시켜 주시고요. 자, 이 부분은 참조 선을 기준으로 해서 구속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ESC키를 두 번 눌려서 명령을 종료하신 다음에 조금 전에 그렸던 모델 선을 선택을 하시면
자, 이 부분에서 다시 임시치수를 영구치수로 바꾸시고 이 부분으로 이렇게 이동하시겠습니다. 이 부분도 모델선을 선택을 하시고 임수치수를 영구치수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치수선을 선택을 해서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이제 이 치수에 레이블을 입력을 할 거고요. SYM이라는 레이블을 입력하겠습니다. 레이블을 구속하고 열쇠를 잠그지 않으면 자,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구속시켜서 잠금 모드로 하시고요. 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잠금 모드로 하겠습니다. ES키를 눌러서 명령을 종료하신 다음에 다시 패밀리 유형을 선택을 해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각도를 30도로 바꿔 보시고요. 각도를 90도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각도를 45도로 바꿔서 에러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로드한 후 닫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패밀리의 삽입점인 교차점에서 수평, 수직, 참조평면이 하이라이트 될 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S키를 두 번 눌러서 명령을 종료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만들었던 기호 패밀리가 삽입되었고요. 기호 패밀리의 매개 변수와 연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패밀리 부분의 배관 부속률을 확장을 해서 엘보 SYM을 더블 클릭을 해서 유형 특성을 실행시킨 다음에 ANG 부분, 자, 요 사각형 부분을 선택을 해서 엘보 앵글을 선택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ER 부분을 역시 선택을 해서 엘보 라디우스로 선택을 하시고요. SYM 부분을 선택을 해서 SYM을 연계시켜 주셔야 되는데 자, SYM이 현재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확인하시고요. 적용하시고 확인하겠습니다. 패밀리 유형을 선택하고 실행하여서 새 매개 변수를 하나 작성하겠습니다. 새 매개 변수를 선택을 하시고 매개 변수 이름에 SYM 인스턴스에 체크한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SYM 부분 수식에 다음과 같은 수식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레빗에 기본적으로 제공된 패밀리에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입력을 했는데요. 일단 배관 외경에서 곱하기 0.4를 줬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2로 수정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레빗의 기본형은 심볼 크기를 절반만 계산을 했고 그리고 인치 단위로 계산을 했는데 현재 우리는 밀리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서 테스트해 본 결과 곱하기 2가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2 곱하기 탄젠트 엘보의 앵글 나누기 2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심볼의 크기에 들어가 있는 수식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토데스크에 기본으로 제공하는 패밀리에는 이러한 수식이 들어가 있음을 나중에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적용을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엘보 심볼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SYM에 조금 전에 작성한 새 매개 변수를 SYM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해서 확인할 거고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서 기계 템플릿을 선택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패밀리 편집기로 들어가서 프로젝트의 로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프로젝트로 이동이 되고요. 시스템 탭에서 배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특성 창에서 유형 편집을 선택을 하시고요. 라우팅 기본 설정의 편집으로 들어가서 배관 세그멘트를 선택을 해서 가장 위에 있는 강철 탄소 일람표 40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보를 선택을 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로드한 백관관 용접 장엘보를 선택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확인한 다음에 지름은 150mm로 그대로 두고요. 자, 배관을 그려 보겠습니다. 90도 엘보와 45도 엘보들이 그려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볼 건데요. 레빗에서 제공한 일반 엘보를 적용을 해서 다시 똑같은 형태의 모델링을 해 보겠습니다. 배관을 선택을 하시고 유형 편집에서 라우팅 기본 설정에 이번엔 엘보를
기본 일반 표준으로 선택한 다음에 확인하시고 또 확인해서 옆에 동일한 형태의 모델링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한 엘보 패밀리를 사용을 한 거고요. 자, 이 부분이 조금 전에 같이 제작한 용접 엘보, 장엘보를 기준으로 해서 제작한 부분입니다. 거의 유사하게 작도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레빗에서 제공한 패밀리를 선택을 해서 패밀리 편집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면 프로젝트 탐색기 뷰에서 평면 부분의 참조 레벨을 선택을 하시면 다음처럼 이러한 형태로 패밀리 편집기로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스케일을 1:2로 조정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유형을 선택을 해서 각도를 45도로 바꿔 보겠습니다. M-엘보 일반 패밀리의 눈금이 현재 5mm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전체 스틱의 절반 크기만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패밀리 유형에서 눈금 크기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현재 4.7mm가 지정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은 반올림에서 5mm로 현재 보여지는 거고요. 수식은 현재 부속 외부 지름의 0.4를 곱해서 탄젠트 값에 각도 나누기 2를 수식에 적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0.4를 2로 수정하였고요. 그리고 눈금 크기에 탄젠트 각도 나누기 2라는 이 수식을 입력하지 않으면 눈금 크기가 각도가 변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일단 취소 명령을 하시고요. 얘도 닫겠습니다. 두 개 다 닫을 거고요. 자, 패밀리 편집기로 이동을 해서 다시 패밀리 유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SYM이라는 이 부분에 현재 61.3mm가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전체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2를 적용을 해서 어떤 형식의 기호가 도면에 삽입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로드를 하시고요. 기존 버전 덮어쓰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90도 엘보는 이런 식으로 해서 부속 기호가 짧아졌고요. 45도 엘보는 길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호 크기가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참조 레벨에서 이 패밀리 유형에서 심볼 크기를 작성을 하신다면 곱하기 수식을 그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모델링에서도 90도 엘보와 45도 엘보의 기호가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수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